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2016년도 대선 공화당 전당대회 막이 드디어 올랐습니다. 오늘 목요일까지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를 공식 지명하게 됩니다. 이 공화당의 지금 입장을 요약을 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근대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비전통적인 후보, 그리고 가장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후보를 믿을 만한 확고부동한 리더로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지금 선거의 배경은 세계가 테러의 공포 속에 놓여 있고, 또 미국 국내 인종, 이민, 총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의견이 크게 갈라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공화당 내부의 내분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제 전당대회장에 공화당의 기득권 중진들이 대거 불참을 했습니다. 예선전에서 경쟁을 했던 경쟁자들은 물론이고 밋 롬니, 존 맥케인 등 전 대선 후보들도 불참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전당대회의 호스트 격인 존 케이식 주지사조차도 불참을 했습니다. 오늘은 공화당 전당대회 데이 1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공화당의 이번 전당대회의 우선순위 1번이 당의 결석입니다. 민주당과 싸워야 하는데 8년 만에 화이트하우스를 재탈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그러나 당의 내분이 심각합니다. 공화당 중진들은 이 트럼프의 비전통적인 정견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가 소수계 이민자들을 공격하고 여성도 공격하고 모슬렘도 공격하고 그리고 중국에 관세를 물린다, 테러를 일격에 선멸시키겠다, 이런 실현 가능성이 적은 약속들을 무수히 한 것, 여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합니다. 공화당이 어제 데이 1의 전략은 당의 결석을 위한 최선의 인물이 누구냐, 당 내부의 인사가 아니라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에 대한 아주 강한 공격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벵가지 사건에 대한 거짓말, 또 국민 오도부터 시작해서 이메일 사건, 클린턴에 대한 공격이 계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클린턴이 정적이 아니라 어제는 당의 결석을 다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인물로 등장을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어제 전당대회 당내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반 트럼프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트럼프의 후보 지명을 막기 위한 최후의 시도를 하면서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대회 의장의 진행으로 반 트럼프 운동은 무의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트럼프가 당 후보로 확정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의 결석을 목표로 볼 때는 어제 첫날에 큰 흠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지지를 놓고 그동안 고민을 해온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아직도 그의 언행을 아주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도 언젠가는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 트럼프 때문에 그망치고 싶지 않다는 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예선전에서 16명의 경쟁자를 물리쳤고, 또 공화당 기득권 고참들의 반론을 극복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1,300만 표, 공화당 대선 예선 사상 최다 득표입니다. 이 엄청난 표를 얻었고,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어제 컨벤션의 하이라이트는 도널드 트럼프의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스피치였습니다. 그녀의 이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슬로바니아에서 온 이민자고 패션 모델을 했던 출신이고, 그녀의 퍼블릭 스피치에 대한 기피증은 꽤 오래된 겁니다. 그러나 어제는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경험자로서는 그래도 원고에 의지를 했지만은 무난했다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그 삶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 내용이 2008년도 미셸 오바마가 했던 연설 내용과 너무도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표절이 아니냐 그런 의문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근면해야 한다 그런 얘기, 또 Your word is your bond, 내가 한 말은 너의 약속이다, 또 상대방을 존중하라, 이런 내용들이 그 용어라든가 어순 배열까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표절 시비까지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설 후에 멜라니아가 언론과 대화를 했는데 연설 원고를 과연 누가 썼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내가 주로 썼고 주위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녀의 팀이 한 달 이상 준비해온 연설 원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 각광을 받은 장면은 도널드 트럼프의 전당대회 무대 등장이었습니다. 보통 후보자는 마지막 날 등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제 그가 아내를 소개하기 위해서 잠시 등단을 했는데 라이트를 아주 멋지게 조정해서 그의 실루엣이 드러나게 했고 안개가 피어나게 됐고 You are the champion 음악이 아주 우렁차게 흘러나오고 마치 프로레슬링 경기장 장면과 흡사했다. 언론들이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화제거리가 있습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입니다. 트럼프의 선거본부장이 그를 아주 성미 고약한 사람이다 라고 아주 힐책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전당대회 호스트주인 오하이오주의 거버너죠. 또 공화당 중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경쟁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전당대회장에 참석을 줄곧 거부해왔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하이오가 바로 가장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지금까지 기록상으로 보면은 오하이오에서 승리하지 못한 공화당 후보는 한 번도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표 시에는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주가 바로 오하이오주인데 이 오하이오주의 거버너가 지금 화가 나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데이 원의 승자 패자를 언론들이 뽑았는데 승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원고를 열심히 읽는 듯이 했지만은 그러나 따뜻함과 유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제 흠이 있다면은 이것이 표절이냐 하는 시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승자가 아니라 그의 입장, 엔트런스가 승자입니다. 백라이트를 켜서 실루엣이 보이도록 했고 안개를 피어나게 했고 노래를 멋있게 틀었고 약간 비꼬는 승자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승자는 루디 줄리아니, 부통령 후보 물망에 올랐습니다만 결국 미역국을 먹고 말았죠. 그러나 어제는 테러리즘, 또 경찰 보호 등의 기염을 토하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로세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어제 클리브랜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당의 단합을 추구하는 이번 전당대회. 그러나 어제 일부 대의원들이 여전히 트럼프의 지명을 거부했습니다. 공화당 대부분 중진들이 어제 전당대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의 어제 스피치가 표절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의 연설 중에 일부가 2008년도 미셸 오바마의 연설 문구와 거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멜라니아는 자신이 원고를 썼고 주위의 도움을 약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바튼 루즈 경찰 피살 사건, 범인 게이빈 롱이 매복 저격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군대용 공격 무기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가 이번 실패한 쿠데타의 배후 조종자로 알려진 굴란의 범인인들을 미국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펜실베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터키 당국은 60여 명의 군부 장군들을 투옥했습니다. IOC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러시아 선수단의 리오 올림픽 참석 여부를 결정합니다. 독립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팀 선수들은 당국의 묵인하에 약물 복용을 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세계 곳곳의 테러 사태로 국제 관광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터키, 이집트 등에 오던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급 감소했습니다. 관광 사업은 이들 국가의 주요 산업입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관저에 대한 보수 공사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바르셀로나 주지사 측은 1,500만 달러를 들여서 노후한 주지사 공간을 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간은 오랫동안 보수하지 않아서 본관을 비롯해서 수목 관리들이 허술한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댄 라이언 고속도로에서 또 드라이브바이 슈팅이 벌어졌습니다. 쉐비에 타고 있던 2명이 괴한의 총에 맞았습니다. 금년 들어서 하이웨이 드라이브바이 슈팅 37건이 벌어졌습니다. 17살 난 임신한 걸프렌드를 살해한 남자에게 징역 90년이 선고됐습니다. 23살 티모시 존스, 그는 1급 살인죄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임신한 애인을 근접거리에서 8방의 총을 쏘아서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더위주의보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최고 89도, 수요일, 목요일 맑고 흐리고 한때 비, 수요일의 최고는 87도, 목요일 96도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맑고 흐리고 금요일의 최고 97도, 토요일 94도, 목요일, 금요일의 히트 인덱스는 105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가 되었습니다.